청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제13장. 바빌론의 대금업자. 금화 50냥. 바빌론에서 창을 만드는 로단이 태어나서 처음 만져보는 큰돈이다. 왕궁을 나와 큰 길을 걷는데 저절로 신이 났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허리춤에 찬 주머니에서 금화가 짤랑대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어떤 음악도 이보다 신나진 않으리라. 금화 50냥이 모두 그의 것이었다. 이 돈이 모두 내 것이라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세상에 돈으로 못할 게 무엇일까? 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멋진 저택, 내 땅, 소, 낙타, 말, 전차도 살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로다는 어둑해지는 저녁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면서 금화 50냥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 이 돈을 쓰지 않고 잘 보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저녁 무렵 로다는 고민이 가득한 표정으로 마톤의 가게에 들어섰다. 마톤은 보석이나 진귀한 옷감을 사고 팔면서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자였다. 로다는 가게 양쪽 벽에 전시된 예술품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안쪽 거실로 들어갔다. 마톤은 흑인 노예가 차려준 저녁을 우아하게 즐기고 있었다. 로단이 마톤에게 말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어르신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마톤이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자네 혹시 무슨 실수라도 저질렀나? 누름판에서 돈을 잃은 건가? 아니면 멋진 아가씨에게 푹 빠지기라도 했나? 네, 오랫동안 자네를 알고 지냈지만 오늘처럼 도움을 청한 적은 없었네. 아닙니다. 돈을 빌리러 온 게 아닙니다. 어르신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대금업자에게 조언을 들으러 오다니. 아무도 대금업자에겐 조언을 구하지 않는데 말일세.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정말인가? 대금업자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다니 생각보다 똑똑하구만. 자네를 다시 보게 됐네. 다른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고 공경에 빠진 다음에 돈을 빌릴 때만 나를 찾아오네. 하지만 조언을 구하진 않거든. 그런데 생각해보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찾는 대금업자야말로 다양한 세상사를 알고 있지 않겠나. 잘 찾아왔네. 마톤이 노예를 불러 말했다. 로단이 앉을 양탄자를 가져오게. 귀한 손님이니 푸짐한 식사를 준비하고 귀한 포도주도 내오게. 지시를 마친 마톤이 로단을 보며 물었다. 자, 이제 자네를 괴롭히는 일이 무엇인지 말해보게. 왕께서 하사하신 선물 때문입니다. 왕의 선물?
왕이 준 선물이 대체 무슨 문제를 일으킨단 말인가? 그런 선물이 있을 수가 있나? 제가 왕실 근위대가 사용할 창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왕께서 보시더니 매우 흡족해 하시며 금화 50냥을 하사했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온종일 사람들이 찾아와서 금을 나눠달라고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연하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누구나 더 많은 돈을 원하지 않나. 누군가 쉽게 돈을 벌었다면 그걸 나누고 싶어 하는 법이지. 그런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기 힘들지. 자네 손재주는 비상한데 의지는 약한가 보군. 곧잘 거절하긴 합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의 부탁은 쉽게 거절할 수 없으니까요. 자네 여동생이 그런단 말인가. 자네 노력으로 얻은 보상을 빼앗고 싶진 않을 텐데. 여동생의 남편인 아라만 때문입니다. 여동생의 남편이 부유한 상인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여동생은 남편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기회를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죠. 돈을 빌려주면 꼭 성공해서 원금에 이자까지 갚겠다면서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더는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들어보니 이건 얘기할 가치가 있군. 황금을 가진 자에게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네. 황금은 주변 사람과 관계를 바꿔놓기도 하지. 또 황금을 잃을까봐 걱정하게 되고 사기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지. 황금은 선한 일을 행할 힘과 능력도 주네. 하지만 선한 의도와 다르게 자네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네. 혹시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니네베의 농부 이야기를 들어보았나?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세.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게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나? 여기에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 돈이 이동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네. 이야기를 들어보게. 니네베에 동물들이 주고받는 말을 알아듣는 농부가 있었네. 농부는 매일 저녁 동물들의 말을 듣기 위해 농장 주변을 거닐곤 했어. 어느 날 저녁 농부는 황소가 당나귀에게 투덜대는 소리를 들었지.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죽도록 밭을 갈아야 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다리가 아파 힘든 날에도, 멍에가 내 목을 조여도 말이야. 자네는 참 여유로워 보이네. 알록달록한 안장 위에 주인을 태워 데려다 주는 게 일이지. 주인이 외출하지 않는 날에는 온종일 쉬면서 풀이나 뜯고 말이지. 온순한 성격의 당나귀는 살짝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황소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이렇게 조언했다. 맞네. 자네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지. 자네 일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네. 내일 아침 노예가 자네를 데리러 오면 바닥에 드러누워 앓는 소리를 내면 어떨까? 자네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쉬게 해줄지도 몰라.
다음날 아침 황소는 당나귀의 충고대로 바닥에 드러누워 끙끙댔네. 노예는 주인에게 황소가 아파서 쟁기를 끌 수 없다고 말했지. 그러자 농부가 답했네. 그러면 당나귀가 쟁기를 끌고 밭을 갈게 하여라. 농사를 망칠 순 없으니까. 친구를 도울 생각이었던 당나귀는 황소를 대신하여 쟁기를 끌고 밭을 갈았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지. 다리가 후들거리고 목을 옥죄는 멍에 때문에 목도 욱신거렸네. 좋은 의도로 황소를 도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자 당나귀는 마음이 불편했어. 그날 밤에도 농부는 농장을 거닐며 동물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네. 황소가 말했지. 정말 고마워. 자네 조언 덕분에 오늘 하루 푹 쉬었어. 당나귀가 대답했네. 나는 자네를 도우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자네 대신 내가 실컷 고생하는 것이었어. 이제 쟁기는 자네가 끌게. 농부가 노예한테 하는 말을 들었거든. 자네가 또 아프면 푸죽간에 보내라고 하더라고. 진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자네는 불평불만이 많고 게으르니까 말이야. 그때부터 둘은 말도 섞지 않는 사이가 되었지. 이것으로 둘의 우정은 끝나버렸지. 로단,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뭔지 알겠나? 로단이 대답했다. 좋은 이야기지만 교훈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간단하네. 친구를 돕고 싶다면 친구의 짐을 대신 짊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하라. 바로 이것이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명한 교훈입니다. 저도 매제의 짐을 떠안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참에 어르신께 여쭐 게 있습니다. 어르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많잖습니까?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잘 갚습니까? 마토는 미소를 지었다. 온갖 세상 풍파를 겪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다. 빌린 사람이 잘 갚지 않는다면 나는 벌써 망했을 걸세. 잘 갚으니 계속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나. 대금업자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네. 돈을 빌린 사람이 내 돈을 수익성 좋은 사업에 사용하고 제때 돈을 갚을 수 있는지 봐야 하지. 그가 돈을 허비하면 나는 나의 소중한 돈을 잃고 그는 헤어날 수 없는 빚더미 위에 앉게 되니까 말일세. 내가 담보로 잡은 물건들을 보여주겠네. 그리고 여기에 얽힌 이야기도 해줌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심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9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도 종종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 지인들, 그리고 가족 등의 성화에 못 이겨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은 없습니까? 아마도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아까 들려주었던 이야기, 그 교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돕고 싶다면
친구의 짐을 대신 짊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하라. 정말 사정이 딱한 사람에겐 돈을 빌려주되 그의 모든 것을 해주는 방식이 아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즉 돌려받지 않아도 나에게 데미지가 없는 만큼의 기준을 미리 세워두시기 바랍니다.